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의 드피아. 하이요, 유튜버 오커플입니다. 준모야, 답례품 제작 너무 잘 됐다. 어디서 주문했어? 기프트 알지? 기프트 알지? 판촉물, 답례품, 인쇄까지 여기선 다 할 수 있어. 준모야, 엄마 선물도 당장 주문해야겠다. 판촉물, 답례품은 알지? 기프트 알지? 학교 공부 성적 향상, 영수심화 수준별로 전학년 전과목 모두 다 밀크티. 전체 교과서 밀크티. 안녕하세요, 배우 강태호입니다. 혹시 머릿결이 진심이신가요? 단 한 번의 터치로 손상 없이 뜯김 없이 윤기 있는 스타일링을 만들어주는 글램팜 GP201T를 지금 만나보세요. 고데기의 완벽한 기준 글램팜. 아직 모르시면 섭섭한데요. 글램팜, 판을 바꾸다. 초대장, 수신, 창업을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 발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용, 혁신 창업의 시작을 함께할 2023년 청년창업자 모집. 기간 2023년 2월 6일까지. 신청,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 사이트와 국번 없이 1357번. 연간 최대 1억 원의 사업비, 창업교육과 코칭, 시제품 제작 등 원스톱 창업지원 기관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대한민국 청년 창업자분들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배우 정선아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이프덴이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넘버로 가득한 한국 초연에서 박해나, 유리아, 저 정선아가 선택과 운명, 그리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갓생을 위해 애쓰는 당신을 위한 레퍼런스. 뮤지컬 이프덴. 12월 8일부터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SBS 금토드라마 법전의 이성균입니다. 본장사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법에는 법으로, 쩐에는 쩐으로, 쩐내나는 복수국 법전을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SBS에서 만나보세요. 2022년 관객들이 선정한 최고 기대작 뮤지컬 스위니 토드. 완벽한 싱크로율을 완성시킬 강필석, 신성로, 이규형, 전미도, 김지현, 리나.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할 이 시대 최고의 스릴러 뮤지컬 스위니 토드. 3월 5일까지 샤롯데 시어터.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한 주 만에 뒤바뀐 날씨. 이번 주 찬바람 동반한 강추위 왔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무진의 신호등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한 주만에 뒤바뀐 날씨, 이번 주 찬바람 동반한 강추위 왔다 였습니다. 벌써 좀 추웠어요. 그죠? 추워졌어요. 지난주가 겨울이 맞나 봄이 온 건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오늘은 엄청 추워졌습니다. 한겨울이 바로 돼버렸고요. 오늘 아침에 서울은 한파주의보. 밖에 안 나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창문 열고 환기시켜보면 느껴집니다. 저도 아침에 창문 열고 환기시키면서 패딩 입었어요. 바로 롱패딩. 아무튼 환기는 꼭 시키셔야 되고요. 주말 사이에 강원 산지에 엄청난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죠. 지난주엔 개나리가 비더니 이번 주엔 또 폭설이 내리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급 추워진 날은 살얼음이 생기면서 빙판길이 특히 위험하니까 운전하신 분들은 또 걸어서 퇴근하시는 분들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감기 걸릴 우려 있고 엄청 건조하거든요. 이런 거 주의하세요. 일단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를 보호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독한 일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씨는 왜 이렇게 항상 잘못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요일이니까요. 현실적인 상담을 받고 독한 일침에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 고민 사연 보내주시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곰이라 부럽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차단해드리고요. 배텐 생방송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를 통해서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앰필에서 마스크팩과 시크릿 티팩트, 무한 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꿀잠 자유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잇몸 건강 위에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아, 잘 식힌 치킨 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 탈모엔 한국 미용 메디팜에서 노거자 탈모 전용 샴푸, 민감한 피부엔 노바메디에서 아토피 케어 문어 크림, 다이어트 비법 라운다인에서 무설탕 프로틴 시리얼, 미용기기 가전 멜리언스에서 뷰티라이트 피지 제거기, 흡수 빠른 OPI 프로틴에서 프로틴 워터, 대치동 중등 와이더 에듀에서 중학교 인강 무료 수강권, 이너뷰티 전문 하루하루에서 하루하루 저분자 콜라겐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배성재 10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착을 만났습니다. 착착착착 안전운전엔 착 착착착착 걸을 때마다 착 포인트가 착착 착한 생활 착착 착 하면 되는 세상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앱에서 만나요. 서비스 유의사항 확인. 대리 불러야지. 천사들이 때리는 1588 2004 불러요. 천사들이 1588 대천사 천사들이 안심 귀가 천사대리 1588 1004. 배우 박해일입니다. 완전 꿀 가격의 중고차 발견. 지나치게 달콤해서 왠지 허위 매물일 것 같은 걱정이 들 때 누르세요. 안심벨 오토벨. 실시간으로 허위 매물을 차단하는 청정 매물 검증 시스템. 오토벨이 여는 안심 중고차 시대. 오토벨.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코리아. 이리 오너라. 웅진 스마트홀.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베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쌈.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새해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기에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출고 및 전시장 방문 고객께 풍성한 경품은 물론 연 2.9% 저금리 할부 혜택까지. 지금 QM6, XM3, SM6를 만나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5411님, 베리 밤길 조심하세요. 지상주차장 옆 계단에 눈이 녹지 않고 얼어붙었는데 못 보고 밟았어요. 강제로 다리 찢기를 했는데 계단 손잡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르신들만 계단 손잡이 잡는 거 아닙니다. 겨울에는 진짜 다 잡으셔야 돼요. 어휴, 큰일 날 뻔하셨네. 진짜 이번 주는 엄청 강추위니까요. 또 약간 얼어있는 곳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춘 오구지님, 골대녀 직관 경기에 당첨됐습니다. 배형과 수근 형님을 볼 생각에 벌써 두근대네요. 혹시 베텐러라고 하면 사진 찍어주시나요? 남이춘도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최초 직관 관중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오픈돼 있지? 언제 녹화하고 언제 방송된다 이게 다 나왔나요? 저도 이게 골대녀가 한 두세 달 전께 방송이 되니까 계속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이게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최초의 직관 관중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지금 설레거든요. 유관중 경기. 내일 오후 2시부터 녹화. 이거는 오픈이 됐군요. 전 알고 있었죠. 당연히 내일 가야 되니까. 이걸 말을 해도 되나가 궁금해가지고. 자, 아무튼 진짜 너무 설렙니다. 팬들이 보는 앞에서 중계를 하다니.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고요. 오시는 분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계시면 인사 꼭 해주세요. 이정아님, 새해에는 핸드폰 사용 좀 줄이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네요. 쇼핑도 해야 하고 라디오도 들어야 하고 핸드폰 줄이기 포기해야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제일 어려운 챌린지인 것 같아요. 도전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9163님, 진짜 궁금한 건데 결혼 상대는 정말 첫눈에 이 남자다 하는 느낌이 오나요? 전 왜 그 느낌이 안 올까요? 전 모르죠. 전 또 남자고. 딴 데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딴 데 물어보더라도 청취는 계속 해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고 안 온답니다. 정영국 씨가 17년을 연애했는데. 6506님, 오늘은 운동하고 와서 듣고 있습니다. 혹시나 금요일 생방에 전화를 받을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문자 남겨봅니다. 곱창 형님의 잘못된 상담도 흥미진진하게 듣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생방송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아마 유지혜 씨가 전화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1809님, 버스기사 베텐러입니다. 주말에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좋아하는지, 광고 잘 듣는지, 라디오 클립 따는 땡튜브는 보는지 물어봤습니다. 배성재 텐 듣고 광고는 매우 긍정적으로 듣고 있고 가끔 따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사님 감사합니다. 조사원분이 살짝 당황해 하시긴 했지만 저는 자랑스러운 베텐러니까요. 청취율 조사 하시는 분을 당황시키는 청취자가 있다? 채팅창에 잘못됐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너무 잘못됐다. 진짜 잘못되셨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내일까지인데 이런 보고 문자 보내신 분들이 제일 감사하죠. 또 잘못된 기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롱 드라이버 부끄럽다. 어디 노선인가요? 근데 진짜
아 근데 버스 기사님이 받으셨으면은 그 승객들까지 강제로 다 청취하신 거니까 그분들도 좀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렇게 주장해 보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어제 베텐의 몸 좋은 빡빡이 아저씨 김계란 씨가 나왔다면 오늘은 굉장히 허약한 빡빡이 아저씨 정계란 씨가 나왔습니다.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약한 빡빡이 롱맨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아니 오늘 옷도 약간 환자복 같이 입고 오셨어요. 추워요. 지금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딱 나가는 순간 잘못됩니다. 밖에 지금 엄청 추워요. 그래요? 저는 패딩은 입고 왔는데 날씨가 혹시 약간 입원복 같아. 안에 털옷 이렇게 입고 왔죠. 그래요. 수면 바지 재질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면 바지 느낌인데. 이거 입고 계신가 봐요. 네. 자, 운동 혹시 잘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 달리기 정도만. 달리기가 빨라요? 그냥 달렸었죠. 그리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달리기는 이제 보통 초등학생 때는 빨리 달리기잖아요. 그렇죠. 빨라야 되는 건데. 그냥 빠른 거. 근데 빠른 달리기는 사실 몸에 근육이 좀 있어야 빠른데. 그때는 그랬나 봐요. 전성기였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뭐 뛰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다니고 있고. 제가 그 개그맨 초창기 때 축구 하다가 시작하자마자 첫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공격수 해라. 그 다음부터 이제 실력이 탄로나기 시작하면서 미드필더, 수비수, 볼보이로 나중에 바뀌었어요. 야, 공차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축구라는 게 항상 있을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축구를 열심히 뛰라 그래서 90분을 뛰면서 공을 한 번도 못 만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뛰기만 해가지고. 오프 더 볼 움직임만. 그거만 하루 종일 했어요. 그 정도의 운동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아무튼 도망갈 때 필요하니까 달리기 다시 연습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 요즘은 차로가 다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도망가려면 차로 가야죠. 그리고 더 필요한 건 오토바이입니다. 그렇죠. 돈 받으러 오는 분들이 뭐 이렇게 길에서 추격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네, 그냥 오토바이 타면 끝이에요. 안 따라옵니다. 네. 그 정도. 자, 요즘 곱창집 새로운 메뉴가 개발 중이라는 아주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곱돌이탕이 이제 준비 중인데요. 네, 저도 아직 안 먹어봤기 때문에. 뭐야? 네, 이제 이렇게 같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셰프는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처음으로 맛을 보러 가는데 저도 살짝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 보급이 되는 거 언제부터예요? 빠르면은 뭐 2주 안에 되지 않을까. 2주 안에. 네네. 확실히 날씨가 춥다 보니까 국물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그 곱돌이탕을 한번 딱 먹어보고 느낌이 어떤지. 근데 솔직히 제 느낌보다도 성재 씨가 먹어보는 게 그렇죠.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갈 때가 됐네요. 그래서 그게 살짝 준비 중입니다. 전단지 또 만드냐고 하시면. 안 만들어요. 그때 전단지가 몇천 장이 남았죠? 그때 4,000장 주문해가지고 3,800장이 남았으니까. 그거 엄청 무거워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형 그냥 오뎅 국물이나 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웬만해서는 전단지 만들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둘 데도 없고 돌리기도 힘들고 그냥 남습니다 다. 네, 어려워요. 배종원 방문 예약이라고 하시면 있고. 네. 제가 가서 한번 먹고 평가단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고평식당의 그 평가를 해야죠. 네. 저번에 갈비탕을 제가 빼먹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 네. 대신에 이제 봉지로 주셨죠. 그렇죠. 밀키트로. 네, 근데 또 국물이 또 다르니까 약간 좀 걸쭉하게 해서. 밀키트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참 주문 잘 먹어. 네. 자, 3848님. 용국님 라디오 듣고 팬이 돼서 SNS 팔로우 하려고 어렵게 찾아갔는데 왜 사진이 여태 크리스마스죠? 올릴 사진이 없나요? 없죠. 네, 당연한 거고요. 저는 약간 SNS 같은 게 약간 식물 SNS이기 때문에. 식물? 네. 누구를 반가운 사람을 만나야 찍는데 제가 그 알다시피 스케줄이 하나 아닙니까? 네네. 없어요, 찍을 게. 저만 찍으면 뭐 솔직히 볼 의미도 없고 해서 지금 약간 식물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예인 계정인데 찾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검색하고 걸러서 찾아가야 됩니다. 막상 들어가봤자 볼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매일매일 그 곱창이라도 찍어달라고. 지루하죠. 네, 지루합니다. 오곱완. 곱창은 이제 그만. 네.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종말의 시간님 여자분입니다. 저는 월드컵 때만 축구를 보는 추갈못인데요. 제 남자친구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하루는 카페에서 남친이 핸드폰으로 축구를 보길래 옆에 앉아서 같이 봤는데요. 갑자기 멀리 떨어져 앉더니 축구는 혼자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봤는데 같이 보는 건 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보고 싶으면 집에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를 만나서 저러는 거예요? 아이디부터가 종말의 시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벌써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준비를 했고 보내신 사연이 과연 이게 그 의견이 맞는 의견이냐 요거를 물어보시려고 사연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축구를 보고 있다. 일단 근데 흔히 벌어지는 거죠. 여자친구는 축구를 아예 모르고 그렇죠. 남자분들은 이제 축구를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주말에 데이트를 하는데 주말에 축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밤 시간으로 쓱 넘어갈 때쯤에 딱 타이밍이죠. 여자친구가 집에 안 들어가면 네네. 축구를 핸드폰으로 좀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빅 경기 있으면 무조건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 초반에 이제 재미 삼아서 한두 번씩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선수가 누구고 감독이 누군데 얘가 걔야? 아니 얘는 걔가 아니지.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아, 이 친구가 그 친구야? 그래서 뭐 먹을 거야 하면서 이제 그 관점이 딴 데로 흐려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혼자 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축구를 보게 해줬잖아요 일단. 그쵸. 나 여기 있는데 핸드폰으로 축구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시비 안 걸고. 아직은. 예. 네. 그리고 옆에 앉아서 같이 봐주는 것까지 굉장히 스윗해 보이는데. 네. 갑자기 멀리 떨어져 앉은 이유는 뭘까요? 남친이. 이거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뭐요? 걸었어 어디에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보면서 욕하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옆에서 욕을 못한다. 그렇죠. 아주 막 구라통 터져 죽겠는데 설명을 못해요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 더 길고 긴박해. 그 시간이기 때문에 말 시키지 마. 나 잠깐 이따 봐야 되니까 그 과정을 여자친구가 봤을 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잘 못하니까 열받고 그렇죠. 분노 표출을 해야 되는데 여친이 옆에 있으니까 괜히 또 그 불씨가 튀어서 싸움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남자분들은 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가 끝났을 때는 여친이 없죠. 집에 갔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샷건 공간 확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도 콱 내려치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 여친 옆에 있으면 그런 약간 세미 폭력 행위를 못 하니까. 네, 저도 여자친구랑 같이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드라마 주인공 대사보다 여자친구 말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쉿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봤던 영화를 같이 보는 경우는 있는데 처음 보는 건 잘 안 봅니다. 양쪽에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집중은 아예 안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날짜 한번 봐야겠다. 뭐야? 같이 봐.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리고 보고 이제 전 남자 같은 경우 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너무나 설레는 걸작이죠. 네. 근데 이제 아니 오빠 보고 싶은 거 봐 했는데 얘기는 점심 뭐 먹으러 일단 화제가 지금 돌아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저는 뭐 살짝 같이 집중해서 보는 건 약간 좀 집중은 안 된다. 1년에 2번 만나는데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딨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때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뭐. 억지로 이상한 거 보다 보면 불편해져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보고 싶어하는 여자친구들 근데 이제 워낙 추갈못인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인내심이 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진짜 많이 알려진 메시랑 호날두가 하는 경기가 있으면 얘가 메시야, 얘가 호날두야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두 선수가 없이 그냥 평범한 경기를 할 때는 메시 어디 있어? 그럼 이제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없는지 여기에. 그렇죠. 호날두는 또 어디 갔는지.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게 아니라 경기 끝났어요. 그렇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싸울까 봐 그렇죠. 혼자 보겠다.
그리고 약간만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제 내 남친이 어느 팀을 응원하는구나 그걸 알고 여기랑 했는데 이번엔 왜 저기랑 해? 그럴 수 있죠. 저 팀은 뭐 영국이야? 뭐 프랑스야? 뭐야? 이러면 이제 그 시스템을 설명해줘야 돼요. 국내 리그가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챔피언스 리그가 유럽에 있고, 그다음에 컵 대회가 또 있어. FA 컵이 있고, 리그 컵이 있고, 뭐 그리고 좀 프리 시즌에 막 이렇게 이 시스템부터 설명하다 보면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와가지고 또 이제 남자친구 보고 있으니까 아는 척한다고 박지성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막 질문이 진짜 상상치 못했던 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해설자가 돼서 재미를 내려놓고 여자친구를 위한 해설가가 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경기 자기가 좋아하는 경기는 놓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은근히 굉장히 단순한 스포츠긴 한데 그 뒤에 있는 스토리랑 시스템을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게 있잖아요. 그 뭐지? 얘기하다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공방전을 하다가 그때 또 골을 넣어. 그거 봐야 되거든. 근데 넘어갔어 이미. 왜 1대0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자, 아무튼 뭐 축구라는 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월드컵 때만 보는 분들도 축구 팬입니다. 네, 맞아요. 월드컵만 보면 월드컵이 제일 재밌잖아요. 제일 재밌죠. 그거 보고 또 웬만한 이제 경기들은 빅게임만 좀 봐주면 그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보통 이게 그 사람한테 꽂혀서 그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팬으로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22명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죠. 채팅창에 전 설명해 드릴 테니 여성분들 연락 주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본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참 불편하네 서로. 자,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을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남자분이 어떻게 행동하셨건 아이디 종말의 시간을 보니 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후반전 다음 종말의 시간. 왔네요. 엑소의 Call Me Baby 듣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제파워의 황제성입니다.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오랜만에 만나는 조카들 다 모아놓고 너 뜨는 말이야. 에이 땡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온가족 세대 통합 라디오 SBS 파워 FM과 함께하세요. 듣기만 해도 신나는 음악은 물론 푸짐한 선물까지 새해 복을 아주 콸콸콸 쏟아드리겠습니다. 연휴에도 SBS 라디오와 함께 설날 특집 진행시켜. SBS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은 깨워보세요. 당신의 잠든 휴면 예금을, 잊고 있던 휴면 예금을 찾아주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합니다.
자격증을 따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증권금융 자격증을 따자. 취업은 반드시 된다. 세무회계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온라인 퀵포털 이패스 코리아.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생.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에즈랜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킹리적 가심이라고. 이런다고 쌉쌉을 할 줄 알아요? 이건 스불제야. 이 신조어 대사 이해되시나요? 표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런다고 당신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번역이 필요한 시대.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소통 불가능한 시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신경 쓴 건 바로 매트리스예요. 행복은 잘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매일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손현재가 선택한 신혼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지난 시간 경남 창원 무동초등학교 38명 아이들의 환경동아리 활동을 소개해드렸죠. 2년째 개인 시간까지 반납하고 아이들을 지도해온 임성화 선생님은 쉽지 않은 건 맞지만 절대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교육이 훗날 아이들의 옳은 결정을 돕는 동력이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인데요. 또 용기를 내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지구를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 친구의 말을 들어볼까요? 저는 지구가 사람이고 지구를 지키는 건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구가 아프면 사람도 아프니까요. 그러니 어른들도 저희 지구의 영웅이 돼주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객의 생활을 편리하게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 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듣고 계시고요.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뒤에는 정용국 씨가 좀 센 일침을 쏴드리니까 놀라지 마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자 가보겠습니다. 네. 익명 이님 성별 미상. 저희 사장님은 해병대 조교 출신으로 깐깐하고 빈틈없는 분입니다. 사장님이 새해마다 새해 소망을 물어보시는데요. 그때 외근 나가서 일 안 하고 영화 보다 오는 겁니다. 라고 농담하고 싶은데 먹힐까요? 군인 출신에게는 어떤 개그가 먹힐까요? 이거 농담인가요? 그러게요. 이게 저는 외근 나가서 일 안 하고 영화 보다 옵니다. 누가 웃지? 아 이거 누가 웃어? 이거 어디서 웃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게 말이죠. 네. 사장님 입장에서는 웃길 수 있나?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영화 극장 관계자도 안 웃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힘드네요. 채팅창에 바로 엎드려 뻗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싸다고 바로 날아간다. 예. 하하하라고 웃어주신 분이 있고 이게 제일 나쁜 거죠. 하하하. 네. 저분은 사회생활 잘하신다. 네. 해병대 조교 출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새해 소망 물어볼 때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진짜 궁금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로 던지는 말이죠. 네네. 새해 소망은 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대답을 많이 안 하시고 대답을 한다 그래도 이미 지나갔어요. 네네. 직원들이 쭉 서 있으면 자네는 새해 소망이 뭔가? 저는요 하고 저쪽 가서 또 물어보고. 아니 그거는 교장 선생님급이고. 아니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그 사장님한테 약간 한심을 받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약간 좀 아첨이 좀 들어가는 회사를 위한 저는 진짜 이 회사가 더 커서 월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을 하면 그냥 이러면 웃지. 그렇죠. 근데 영화관은 안 웃어요. 사장님 몇 기십니까? 물어보면 안 되냐고 하신 분 있고. 그건 이제 퇴사 준비해야죠. 그렇죠. 아니 붙어도 지금 남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병대 조교 출신이시니까 새해 소망 통일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럼 책상 하나 따로 빼주실 것 같습니다. 베테랑들도 딱히 이 회사 들어갔을 때 웃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웃길 수 없을 때는 안 웃기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교양으로 가면 돼요. 예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괜히 와가지고 해병대면 유지태한테 지지 않나? 이런 얘기 괜히 했다가 분위기 이상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 소망은 그냥 인사치레다. 굳이 꼭 내가 진실만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군인 출신에게 어떤 게가 먹히냐. 아니 근데 뭐 해병대 간부 출신이면 이게 직업군인 출신이면 좀 다른 세계에 살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조교 출신이면 그냥 의무 기간만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뭐 군인 출신 아닌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실 때마다 해병대 내가 조교인데 이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장군차 얘기하듯이. 그렇죠. 이제 얘기만 하면 이제 조교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때는 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 뭐 이렇게 되면서 그거를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어차피 또 사람이다 보니까 회사를 위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개그보단 낫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해병대 조교면 부사관이래요. 그래요? 그래요? 오, 몰랐네요. 저분 근데 확실한 피셜인가요? 제가 그 수송 그 장군차 운전병 되기 전에 수송 교육대에 있을 때는 그분이 간부가 아니었는데 조교분이. 맞아요. 해병대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얼굴 개그 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얼굴 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장하고 이러면 어색하니까 밖에 외근 나갔다가 진짜 고생해서 새빨개진 얼굴 있죠.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누가 봐도 설명 없이 그냥 빵 터질 수 있는 얼굴 그 정도는 괜찮아요. 회사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께 영국의 일침. 영화 보다 오는 겁니다는 해병대랑 상관없이 어디서도 안 먹히는 개그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이런 거를 상상하시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찡그리면 대폭소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얼음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러면 터지는 거지 뭐. 무표정인데 사람들이 웃어요라고. 익명 김님 성별 미상. 저희 사장님과 직원들이 좀 유별납니다. 명절에 한복을 입거나 머리 장식이라도 하고 출근하는데요. 크리스마스에도 산타 복장하고 루돌프 머리띠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 적응이 안 돼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만 빠져도 될까요? 솔직히 퇴사 고민까지 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죠? 약간 그럴 수 있게 보이네요. 뭔가 인싸들의 문화가 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한복 입고 머리 장식 족두리도 하고 크리스마스에 산타. 근데 이런 코스프레는 아니죠. 어쨌든 이런 코스튬을 챙기는 때가 뭐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결혼 못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혼자 뭔가를 꾸미고 싶거든. 주변은 다 했는데 나는 못했기 때문에 뭐라도 사자.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그 시작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저희도 뭐 가게 처음 오픈했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딱 갖다 놓고 거기다 조명 막 달고 밖에서 보면 불은 꺼져 있는데 거기가 막 현란하고 치울 때 지옥이에요. 어떻게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구청에 전화해야 돼. 돈 내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초창기면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를 뭐 퇴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정작 따져보면 회사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부대끼고 이런 건데 명절 크리스마스 포함해서 몇 번이긴 하지만 민방에도 1년에 한 번인데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봅니다 저는. 견디기 좀 힘들다. 이번 뭐 한복 때 이번 명절 때 한복 입어야지. 하나 주문했어? 입고 와. 그럼 솔직히 회사에 와서 갈아입는 거 상관없는데 그거를 만약 입고 출근을 한다. 완전 새 신랑이거든 이거는. 잘못됐죠. 설날은 씨름 삿바하고 가라. 이거 아이디어 괜찮다. 설에는 천하장사
네, 천하제일장사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삿발을 목도리로 두르고 오셔서 사장님 계시면 다리에 감아요.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얼마나 괜찮지 않습니까? 네, 남들은 뭐 화려한 걸 했어도 이 정도로 또 나가는 게 또 약간 좀 슬기롭지 않나. 용국이 형 설에는 궁예 복장하고 팔아달라고 하신 분 있고 한쪽으로 잘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이게 삐뚤어집니다. 서빙이 삐뚤어져서 안 돼요. 그래요.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퇴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힘들어. 한번 힘듭니다. 예. 왕진지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땡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르는 브이로그인데요. 그러다 보니 집에 카메라, 삼각대, 조명 등등 촬영 장비가 다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부모님이랑 고모들 그리고 사촌들이 저희 집을 구경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구독자가 10명도 안 돼서 들키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땡튜버인 거 안 들킬 수 있겠죠. 만약에 들키면 부업 촬영 감독이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는요 안 들킵니다. 네? 안 들켜요. 안 들켜요? 네.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그 정도까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진짜 잘 나가는 땡튜 보면 야, 너 요즘 잘 나가더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니? 대답도 잘 안 들을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집에 부모님이랑 이제 친척들이 오시는데 장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방에 조명이 있잖아요. 네. 조명은 뭐니? 너 방송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채널 한번 보자. 이름 채널 이름 뭐야? 근데 구독자 10명.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누구를 뭐 롤모델로 하니? 그러면 이제 엉뚱한 사람 갖다 대면서 구독자 막 200만, 침착맨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을 롤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아. 근데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그걸 딱 깠는데 그래 구독해야지. 근데 구독자 10명이 실하니? 이렇게 되면 잘못되니까 그런 거 약간 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과 윷놀이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부터 찍기 시작해라.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잘못되는 땡튜버로서 얘기를 해드리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설 지나고 날씨가 풀리면 같이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립니다. 꽝꽝 얼어요. 그래요? 구독자는 멈춰 있고 조회수는 줄어듭니다. 그게 한 1년 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내 돈 내산으로 이렇게 장비를 많이 사는데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더 이상 사지 마세요. 나중에 팔 때 머리 아파집니다. 그렇다는 거. 자, 아무튼 씁쓸하죠. 10명도 안 된다는 건 진짜 지금 준비 중인 느낌이거든요. 근데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조명이면 이거는 집에서 스트리밍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 내놓고. 대충 어떤 과정을 지금 지나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초보 유튜버들을 위한 이렇게 강의라든가 어떤 뭐 장비를 이미 다 받고 느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구독자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패한 땡튜버가 하는 얘기니까 새겨 들으세요. 네, 실패하고 있는. 실패 계속 하고 이어나가는. 실패를 반복하는. 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세뱃돈 더 받을 수 있고 응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작했어요. 어디 보자 하는 순간 잘못되는 겁니다. 네. 자, 일침했나요?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남자 브이로그 안 봅니다. 이건 진짜 안 봐. 힘듭니다. 어렵더라고요. 태양의 바이브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영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8310님 남자분입니다. 제 생일에 여자들이 쓸 법한 분홍색 백팩을 선물 받았습니다. 들고 다니기 좀 부담스러워서 백팩을 선물해준 친구에게 나 이거 안 들고 다닐 것 같은데 다른 친구 주면 안 돼? 라고 물어봤습니다. 친구가 그러라고 하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저는 그 친구가 다른 사람 줘도 된 데서 준 건데 제가 사과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니다? 네네. 그래요? 분홍색 백팩.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얻었어. 뭐 응모를 했다든가 누나 거라든가 그래서 거의 이제 미개봉 신품이다 보니까 전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걸 받아서 그 되게 백팩이다 보니까 그럼 얼마나 크겠어요. 네네. 핑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핫핑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다른 친구한테 줬지만 그 친구도 아마 메고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됐죠. 짬 처리한 거다. 네. 폭탄 돌리기.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었고 이 주신 분도 좋아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전곡을 찔렸기 때문에 당분간 잠수를 탄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뭐 관계가 멀어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아. 가방 받을 정도면 사실 고마워해야 된다. 예. 베텔에서 받은 호날두 반쭈 같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뭔가 이제 조금 다를 수 폭탄 있는데. 돌리는 느낌. 예. 근데 백팩을 저도 분홍색은 뭐 여고생들 여중생들을 많이 봤는데 남자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분홍색 옷을 입는 경우는 있죠. 네, 근데 분홍색 백팩은 모자를 쓴다거나 살짝 분홍색 셔츠, 뭐 분홍색 티셔츠, 남자는 핑크 허용되는 게 여기까지잖아요. 딱 거기까지인데 가방 매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모자까지 있으면 난립니다. 자, 네. 아무튼 이런 거 갖고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네. 이거 관계가 멀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네가 후진 거 줘서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줘가지고 줬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쳤는데 왜 계속 얘기해. 네. 자, 익명 희님입니다. 여자분입니다. 겨울이면 발이 시려서 작은 히터를 책상 아래 켜놓는데요. 제가 잠깐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면 옆에 과장님이 제 히터를 자기 자리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희대리 내가 추워서 좀 가져와서 틀었어. 좀 쓰고 줄게 해놓고는 퇴근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추워서 쓴다는데 돌려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럴 땐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여자분들끼리 이런 게 약간 불편할 수 있네요. 남자들은 아니, 뭐 여자분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 이제 아닐 수 있겠구나. 예, 과장님은 남자일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이런다고요? 굉장히 추한데. 네. 이거 왜 이러지? 보통 남자분들은 얘기하죠. 추워서 갖고 갔어요. 난 안 춥나?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하죠. 직장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러지. 얘기해야지. 다리 동상 걸리겠네 이거. 저로 갖고 갔네 아주. 열기가 하나도 없네 이쪽에. 빨리 주세요. 들리게. 예, 옆에 있으니까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과장님은 자기 돈으로 좀 사긴 좀 그렇고 내가 오래 쓰는 것도 아닌데 잠깐 쓰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가져갔는데 이분은 자기 돈으로 산 건데 불편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다리가 얼었나 봐요. 병원차 갔다 가야 될 것 같아요. 히터 저쪽에 있어가지고. 예. 이거 하루 종일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나중에 결국 사거든. 예. 그래가지고 보통 좋게 얘기하신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 얼마 안 해요.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괜찮아. 그럼 예 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제품 링크를 뜬금없이 톡으로 보내는 거 어떨까요? 그거는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돌려서 얘기한다는 기분 나쁠 수가 있고 딱 한 번만 물어보면 됩니다. 어차피 무조건 거절하거든요. 예.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네, 괜찮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 끝난 거야 그냥 여기서. 그래도 안 돌려줄 것 같은데. 네, 가져와야지 이거는. 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내 발은 뭐 느낌 없나? 똑같은 거지. 왜 갖고 가서 안 줘? 이거 불편하게. 하고 싶은 말 못하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발이 옵니다 이거는. 채팅창에 과장님 발 쳐다보면서 족발 맛있겠다고 해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젖은 양말을 널어놓으면 못 가져간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취하지 않을까요? 여자분인데 심지어 두꺼비 집을 내려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근데 이거 진짜 보통 남자분들은 이렇게 추우면 참는 경우가 많은데 난로가 앞에 딱 있지 않습니까? 요 열기를 한번 느껴보면 이 온기가 진짜 사람을 싹 녹이거든요. 웬만하면 뛰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줍니다. 미안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남의 물건 자꾸 이렇게 습관처럼 쓰는 사람들은 절대 안 고쳐져 있기 때문에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자전거 자물쇠로 묶어놓자. 좋다 이거. 네. 묶어놔서 그냥 철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 그냥 조그맣게 과장님 사용 금지 이렇게.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그냥 못으로 박아놔요.
책상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네. 묶어놓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넘어질 것 같아서 위험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해놨어요. 아 발이 따뜻하네. 이렇게. 이혜림님 여자분입니다. 네. 제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영어 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잠깐 사귀었던 전 남친이 강의실에 떡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 남친이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3번을 전 남친을 봐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신경 쓰입니다. 이 학원이 가성비도 좋고 괜찮아서 남편은 남편이 있네. 남편은 그냥 다니라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네요. 아 재밌다. 결혼하신 분이고, 네, 느낌이 그려집니다. 갑자기 반전이 있었어요. 결혼한 남편은 그냥 괜찮아요, 뭐 어때? 이런 느낌이죠. 저 남친 3번 봐야 되는데. 네, 참 이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강의실 문을 딱 열었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딱 이렇게 봤더니 남자친구 거죠. 네네. 여기 이제 그 이분 혜림 씨께서 잠깐 사귀었던 전 남친이라 그랬는데 제가 잠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사귀었던, 조금 길게 사귀었던. 결혼 전 잠깐 사귀었다라고 남편한테 얘기했겠죠. 디테일한데. 잠깐 그냥 잠깐 만났더랬는데 지나갔어. 같이 있더라. 그냥 지나갈 정도로 사귀었었어. 기억도 안 나 누군지도. 그건 그냥 짤까? 남편 에이 뭘 그런 걸 째 잠깐 사귀었다면서. 그래 뭐 사귄 것도 아닌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그 정도면 사귄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한 5년 만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됐고 자기와는 영원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5년이면 짧은 거 잠깐이야. 초등학교 때 사귀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얼굴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전 남친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뻔합니다 멘트. 잘 지냈어? 이렇게. 뻔하죠. 열받는 말투. 네. 잘 지냈어. 그리고 이제 정말 희한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여자분이 결혼한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결혼했다면서 넌 못했잖아.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전 남친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만났으면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뭘 챙겨줬으면 챙겨줬지 해코지는 안 하거든요. 음료수를 하나 주면 주고 커피를 하나 주면 줬지. 근데 본인이 어차피 감정이 정리됐기 때문에 저는 전혀 상관은 없다. 어차피 남편한테 얘기했고. 남편이 이제 퇴근해가지고 냉장고에 웬 캔커피야? 걔가 준 거야. 걔가 줬어. 잠깐 지나가네. 잠깐 사귄 거 아니구나. 아침 드라마식 전개.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념일마다 뭐 와 있고 발렌타인데이 때 뭐 와 있고. 좀 있으면 전 남친한테 현 남편 흉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돈독해지는 사이가 되는 거죠.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네. 재밌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남편이 전 남친 얘기는 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다녀 괜찮아. 술집을 잘못 들었어. 채팅창 너 베텔에 사연 보냈더라. 광고 듣겠습니다.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프렌드가 사무실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남다른 사무 환경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라. 합리적인 가격과 탄탄한 제품력, 빠른 본사 ES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당신의 매일이 편리하도록 페이퍼프렌드. 도와줘요 흠맨. 이상한 옷에 웃음 먹지. 나는 맨 엉뚱하지만 그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 오케이. 금융그룹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학교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합격이 당연해질 것이다. 에듀윌 합격 패스.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안 말자.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Lay no,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보세요. lay no, something.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요즘처럼 지치고 힘들 때 푹 쉬고 싶으시죠? 자,
여기에 기대보세요. 자코모 소파가 편안하게 해드릴 거예요. 좋은 휴식은 결국 자코모가 만드니까요.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주세요. 얼른요. 역시 우리 사과 새콤달콤해. 사과 농부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우리 사과.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한 알 한 알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하고 맛있게 생산하여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일 사과. 사과로 건강 챙기시고 과수농가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 사과는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과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하이투젠, 하이투젠. 비교를 하지마. 하이투젠. 고민도 하지마. 하이투젠. 이젠 하이투젠. 패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텐트. 하이투젠.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 텐 오늘 정영국 씨와 함께했고요. 오늘 정영국 씨와 다음 주 거 녹음이 있어서 야근이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예, 바로 생록방으로 넘어오시고요. 야근. 자, 정우 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끝곡입니다. 양 꿈꾸세요.